여러분, 남자에게 평생 사랑받고 결혼 후에도 대접받는 여자는요, 착하기만 해서도 아닙니다. 예쁘기만 해서도 아니고 참기만 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남자를 이해해주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함부로 못하는 여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연애나 결혼 초반에만 잘해주는 남자 말고 시간이 갈수록 태도가 좋아지고 결혼 후에도 존중이 유지되고 결국 남자가 책임지려고 하는 여자, 이런 여자의 공통된 태도와 기준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애나 결혼 생활을 너무 감정으로만 해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겁니다. 그 남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왜 여기서 멈췄는지 조금은 알겠다라고요. 바로 가 보시죠. 남자를 교육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면 연인이 아니라 육아가 됩니다. 남자는 원래 이런 거야. 설명이죠. 내가 왜 서운한지 알아? 이건 강의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줘. 이건 지침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연인이 아니고 엄마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선택은 너의 자유고 나는 이 선택을 할게. 이렇게요. 설득하지 않아요.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겪게 둡니다. 그 남자는 이때 처음으로 이 여자는 내가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고요.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평생 사랑받는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남자를 교육하려 드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의 포지션이 바뀝니다. 남자는 원래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왜 서운한지 설명해 줄게. 앞으로는 이렇게 행동해. 이 순간부터 남녀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수업이 되어버려요. 그 남자는 이때 이렇게 느껴요. 나는 연인이 아니라 평가받는 학생이구나 라고요. 기억하세요. 남자는요, 틀렸다는 느낌보다 가르침 받는 느낌에 더 빨리 마음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능력 문제가 아니라 존재 가치가 깎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교육받는 관계에서는 말을 줄이고 솔직해지지 않고 점점 거리를 둡니다.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먼저 다쳐요. 하지만 평생 사랑받는 여자의 방식은 다릅니다. 남자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런 관계는 못해. 이 선택이 계속되면 나는 여기까지일 것 같아. 이렇게요. 가르치지 않아요.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기준만 말하죠. 선택은 남자에게 넘깁니다. 이 순간 그 남자 머릿속엔 이 생각이 떠올라요. 이 여자는 나를 키우려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거나 내려놓을 사람이구나 라고요. 명심하세요.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고치라는 말에는 반항하고 선택당할 위기에는 변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교육하려 드는 여자는 남자를 바꾸지 못하지만 기준을 가진 여자는 남자가 스스로 바뀌게 만들죠. 그 녀석들을 교육하는 여자는 그 녀석들을 작게 만들고 그 남자를 선택하는 여자는 그 남자를 크게 만듭니다. 남자는요, 자기를 가르치는 여자보다 자기를 존중하는 여자를 평생 붙잡습니다. 남자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챙겨주는 여자입니다. 이거 말하면 또 오해가 나옵니다. 그럼 방치하라는 거예요? 남자 마음대로 살게 두라는 거예요? 라고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남자의 자유를 통제하지 않는 여자를 말합니다. 남자가 연애나 결혼 생활하면서 속으로 제일 답답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친구 만나면 왜 만났는지 보고해야 하고 혼자 있고 싶다 하면 삐치고 취미생활 하면
나보다 그게 더 좋아? 라고 묻는 여자죠. 이건 사실 관심이 아니라 감시입니다. 이 순간 남자 머릿속엔 이 생각이 생겨요. 이 관계 오래가면 숨막히겠다라고요. 하지만 자유를 챙겨주는 여자는요, 남자를 풀어놓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런 여자는요, 남자가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다녀와 라고 말해주고 혼자 있는 시간도 존중하고 연락이 줄어도 과민 반응 안 해요. 이러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도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빨리 돌아옵니다. 왜냐면 이 여자는 자유를 주는 대신 관계를 위협하지 않거든요. 그럼 남자가 자유를 보장해주는 여자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자에게 자유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유지되는 공간이에요. 자유를 인정받는 남자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그 존중을 관계로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유를 주는 여자를 만나면 오히려 더 책임감이 생겨요. 이게 역설입니다. 기억하세요. 남자를 묶어두는 여자는 결국 도망가게 만들고 남자를 믿어주는 여자는 스스로 남게 만듭니다. 남자는요, 자유를 빼앗는 여자보다 자유를 인정해주는 여자를 끝까지 지킵니다. 이런 여자는 남자를 잡지 않아도 남자가 떠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만드는 힘입니다. 감정 기복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속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여자 유형이 뭐냐면요,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입니다. 오늘은 웃다가 내일은 차갑고 어제는 괜찮다더니 오늘은 왜 그랬어? 라고 묻는 여자. 남자 입장에서 이건요, 사랑이 아니라 지뢰밭입니다. 남자가 감정 기복 있는 여자에게서 느끼는 심리를 알려드릴게요. 남자는 감정 기복 있는 여자를 만나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뭘 해도 불안하고 이 순간부터 남자 머릿속에는 딱 하나가 떠요. 이 여자랑 오래 가면 피곤하겠다, 이렇게요. 사실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감정 기복 없는 여자의 결정적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감정 기복 없는 여자는 감정이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런 여자는요, 감정은 느끼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감정 기복 있는 여자는 서운하면 바로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나 진짜 기분 상했어. 반면 감정 기복 없는 여자는 이렇게 합니다. 잠깐 정리한 뒤에 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 관계를 계속하기 어렵겠어. 이렇게요. 울음 없습니다. 추궁 없고요. 과거 소환도 없습니다. 감정 설명 대신 결론을 말해요. 이 순간 남자는 느낍니다. 이 여자는 내 기분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요. 그럼 남자가 감정 기복 없는 여자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남자 심리가 작동합니다. 감정 기복 있는 여자는요, 반응을 예측할 수 있어요. 화내고 울고 다시 풀어줄 걸 알거든요. 근데요, 감정 기복 없는 여자는 반응이 예측되지 않습니다. 화를 안 내서 무섭고 집착을 안 해서 불안하고 설명을 안 해서 긴장돼요. 그래서 남자는 이 여자를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접의 시작점이에요. 기억하세요. 감정 기복 있는 여자는 남자를 지치게 만들고 감정 기복 없는 여자는 남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남자는요, 자기를 지치게 하는 여자랑은 안 살고 자기를 긴장하게 만드는 여자랑은 삽니다. 그래서 평생 사랑받고 결혼 후에도 대접받는 여자는 잘해주는 여자가 아니라 이해해주는 여자가 아니라 감정을 쏟아내는 여자가 아니라 기준 있고 감정 기복 없는 여자입니다. 명심하세요. 사랑은요, 감정의 양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태도의 안정감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종교나 정치 성향이 맞는 여자입니다. 이 얘기하면 너무 현실적이다. 사랑 얘기하다가 왜 정치 종교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녀를 떠나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 쉽지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요, 이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다르면 다른 거지, 서로 존중하면 되지, 이렇게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엔 이런 질문이 자동으로 떠요. 명절 때 가족 모임은 어떻게 하지? 아이가 생기면 교육은? 뉴스 보고 싸우게 되진 않을까? 양가 부모님이 뭐라 하면 내가 방패가 돼야 하나? 이때 깨닫습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운명의 문제구나 라고요. 종교나 정치 성향이 맞는 배우자가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종교나 정치 성향이 맞는 여자는요, 의견이 똑같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갈등이 생겨도 같은 방향으로 풀린다는 확신을 줍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봐도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하게 느끼겠구나. 가족 얘기가 나와도 이건 싸움으로 안 가겠구나. 아이 얘기해도 기본 철학은 같구나. 이 확신이 생기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떠나 연인이든 부부든 내 편이 될 사람이라고 인식해요. 그럼 남자가 이걸 중요하게 보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남자는요, 심리학적으로 내가 설명해야 하는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문제인지 설명해야 하고, 왜 내가 불편한지 설득해야 하고, 왜 이 가치관이 중요한지 가르쳐야 하는 여자를 피곤해합니다. 반대로 종교나 정치 성향이 맞는 여자는 굳이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여자 앞에서 방어 안 하고 변명 안 하고 긴장 풀고 집에 온 느낌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명심하세요. 사랑은 설렐 수 있지만 결혼은요, 같은 편이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요, 자기 인생에서 같은 진영에 서줄 여자를 끝까지 데려가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달라도 되지만 인생의 방향은 같아야 끝까지 갑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이건요, 남자들이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여자 유형은 자기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반대로 남자가 가장 빨리 마음 닫는 여자 유형이 있습니다. 남자가 제일 피곤해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항상 자기가 옳고 항상 남자가 문제고 항상 설명해줘야 하는 여자죠. 이 여자랑은요, 항상 논쟁 상대가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 이건 사랑이 아니라 매번 재판받는 느낌이에요. 반대로 이런 여자가 있습니다. 싸움이 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민했을 수도 있어. 이건 내가 너무 단정지었네. 이렇게요. 이 말 한마디에 남자 심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요, 자존심이 센 여자가 아니라 자존감이 안정된 여자거든요. 남자는 이때 처음 보는데 이렇게 느낍니다. 이 여자랑은 평생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자는요, 나를 이겨 먹으려는 여자랑은 안 삽니다. 그 대신 나랑 같은 팀이 되려는 여자랑은 살아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말은 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상대가 아니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 이걸 느끼는 순간 남자는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오르려는 여자는 남자를 이기지만 틀릴 수 있는 여자는 남자를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남자는요, 이겨야 하는 여자보다 함께 가고 싶은 여자를 선택합니다. 명심하세요. 남녀를 떠나 남녀 관계에서 이건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사랑은요, 누가 맞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같은 편으로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경제관념이 제대로 박힌 여자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남자는요, 사랑으로 결혼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지 보고 결혼합니다. 남자가 연애 후반이나 결혼 생활 초중반에 제일 불안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돈 얘기만 나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현실 계산하면 사랑이 식었냐고 묻고 미래 얘기하면 왜 벌써 그런 얘기 하냐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 지금은 예뻐요. 지금은 설레요. 근데요, 남자 머릿속엔 이 생각이 스칩니다.
이 사람과 살면 내가 계속 책임져야겠는데 라고요. 이 순간부터 남자는 마음을 조금씩 빼기 시작합니다. 경제관념이 제대로 바뀐 여자는 돈을 많이 버는 여자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건 지금 말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합리적인 선택이지. 이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 이렇게요. 이 말들이 쌓이면 그 남자 머릿속엔 이렇게 정리됩니다. 아, 이 여자랑은 인생 운명이 되겠다라고요. 남자가 경제관념을 보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남자는요, 돈 자체보다 돈 앞에서의 태도를 봅니다. 감정적으로 쓰는지, 비교로 소비하는지, 불안해서 쓰는지, 기준 없이 쓰는지, 이걸 다 봐요. 경제관념이 있는 여자는 돈 앞에서도 감정 기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이런 여자에게 숨기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현실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동반자 인식입니다. 기억하세요. 남자는요, 돈 많이 쓰는 여자보다 돈 얘기해도 싸움 안 나는 여자를 평생 데려갑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 생활은 운명입니다. 이건 계산적인 여자가 아니라 현실을 아는 여자예요. 외모와 건강을 어느 정도는 관리하는 여자입니다. 이 얘기하면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뻐야만 사랑받아요. 관리 안 하면 버려요. 아니요. 핵심은 이겁니다. 남자를 위해 꾸미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삶을 존중해서 관리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남자가 연애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식는 순간이 있습니다. 항상 피곤하다고 하고 몸 관리 전혀 안 하고 어차피 사랑하면 이해해야지 라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건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남자는 이때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만나기 전보다 삶이 나아지려는 의지가 없구나 라고요. 외모나 건강 관리하는 여자는 날씬하고 항상 풀매에 명품 입는 여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체력 관리,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 너무 무너지지 않으려는 태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여자를 보며 남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여자는 시간이 지나도 자기를 방치하지 않겠구나 이렇게요. 이게 바로 장기적인 설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요,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 능력을 봅니다.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지, 생활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지, 삶에 대한 최소한의 긴장이 있는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라는 긴장감을 주죠. 명심하세요. 예뻐서 사랑받는 여자는 예뻐서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방치하지 않아서 오래 사랑받습니다. 남자는요, 무너지는 여자보다 관리되는 삶을 사는 여자와 미래를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죠. 기억하세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지만 자기 관리를 하는 태도는 남녀 관계를 오래 살려요. 남자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여자입니다. 이건 사소해 보이지만 남자한테는 치명적인 포인트예요. 남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마음이 조용히 식습니다. 남자가 속으로 제일 허무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시간 내서 만났는데 반응이 없고 배려했는데 그게 뭐? 라는 태도 나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요구만 늘어나는 경우죠. 이 순간 남자 머릿속엔 이 생각이 듭니다. 해도 티가 안 나네 라고요. 이게 반복되면 남자는 변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런 여자가 있어요. 이거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이런 거 해주는 거 쉽지 않은데 나를 위해 생각해준 게 느껴져.
이 말 한마디에 남자 심리는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헛수고한 건 아니구나 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여자는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에도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럼 남자가 고마움을 느끼는 여자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자는요, 자기 노력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관계에서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인정받고 평가받고 존재감이 느껴지는 관계, 이걸 느끼는 순간 남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 여자한테는 더 잘해주고 싶다라고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자발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도 알려드릴게요. 고마움을 표현한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오빠 최고, 남발하거나 과하게 리액션을 하거나 눈치 보면서 감사를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고마움이 아니라 비위 맞추기이거든요. 기억하세요. 사실만 짧게, 감정은 담백하게, 이게 가장 강합니다. 남자는 요구받으면 도망가고 인정받으면 남습니다. 남자는요, 자기 노력을 알아봐주는 여자에게 평생 더 해주고 싶어집니다. 이런 여자는 남자를 쓰는 여자가 아니라 함께 키워가는 여자입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더 잘해주고 싶어지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해요. 남자가 못하는 부분을 대신 잘하려는 여자가 아니라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려는 여자입니다. 이건 남자들이 진짜 크게 보는 포인트인데 의외로 말은 안 합니다. 완벽함보다 태도를 봅니다. 남자가 속으로 실망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그건 너가 잘하잖아, 난 원래 그런 거 몰라, 그건 너가 알아서 해, 이런 말이 반복될 때입니다. 이런 여자는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남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과 살면 결국 내가 다 떠안겠구나 라고요. 반대로 이런 여자가 있습니다. 잘 몰라도 찾아보고 서툴러도 배우려고 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시도는 하는 여자. 이런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잘 못하지만 좀 알아볼게. 시간은 걸려도 해볼게. 이 말 한마디에 남자 마음이 풀립니다. 왜냐면 이런 여자는요, 같이 짐을 지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남자가 이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남자는요, 능력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만 계속 애쓰는 관계, 이겁니다. 노력이라도 하려는 여자는 남자에게 이런 확신을 줍니다. 아, 이 사람은 힘든 순간에도 내 편으로 같이 서겠구나 라고요. 이 확신이 생기면 남자는 이 여자를 쉽게 못 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떠맡으라는 말 아닙니다. 억지로 잘하라는 말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못해도 괜찮은데 안 하려고 하는 태도는 안 괜찮다, 이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남자는요, 잘하는 여자보다 같이 애쓰는 여자를 평생 살려고 노력합니다. 남자는요,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라 짐을 나눠들 줄 아는 여자랑 살고 싶어요. 이런 여자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싶어서 선택받는 여자입니다. 명심하세요. 사랑은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함께 애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평생 사랑받는 여자는요, 감정을 쏟아내는 여자가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여자고, 남자를 가르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여자입니다. 사랑은요, 잘해줘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할 수 없을 때 유지돼요. 그리고 남자는 자기를 붙잡는 여자보다 자기를 믿어주는 여자에게 평생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너무 차가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오히려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차가운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버티는 사람이 문제니까요. 이 영상은 남자를 바꾸는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위치를 바꾸는 영상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 보셔도 좋고, 지금 관계에서 흔들릴 때 기준 잡는 용도로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대접은요,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남녀 관계의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